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밖에 나가면 뜨거운 햇볕에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흐르는데 마트나 병원, 은행이나 지하철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어깨가 굳는 느낌이 들었던 적 말입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괜히 몸이 피곤하고 머리가 띵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밤에는 잠도 설치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컨디션이 별로네. 감기 기운이 있는 건가? 하지만 의외로 그 원인은 바로 냉방병일 수 있습니다. 특히 6월은 냉방병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본격적인 폭염은 아니지만 실내에서는 벌써 에어컨을 강하게 틀기 시작하죠. 오늘은 시니어 건강을 위협하는 냉방병과 6월 실내 환경 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올여름을 훨씬 건강하고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몇 해 전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70대 중반의 김영수 어르신은 요즘 따라 몸이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뻣뻣했고 어깨가 무거웠으며 식사도 예전처럼 맛있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혈압도 괜찮고 혈당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몸은 계속 피곤했습니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생활 습관을 물어보았습니다. 하루 대부분 어디서 지내십니까? 김 어르신은 대답했습니다. 더워서 에어컨 켜놓고 집에만 있습니다. 온도는 몇 도로 맞추세요? 22도 정도요. 시원해야 살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은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병이 아니라 냉방 때문에 몸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제야 김 어르신은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매우 섬세합니다. 몸속에서는 항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더우면 땀을 내고 추우면 혈관을 수축시키며 필요한 만큼 열을 만들어냅니다. 젊을 때는 이러한 기능이 빠르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상황이 달라집니다. 체온 조절 능력이 점차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몸이 열을 만드는 능력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온도에서도 젊은 사람보다 더 춥게 느끼고 더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냉방병은 특정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병이 아닙니다. 실내외 온도 차가 너무 커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혼란을 겪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자율신경은 심장 박동, 체온 조절, 소화 기능, 혈압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밖은 30도가 넘는데 실내는 21도, 22도라면 어떨까요? 몸은 계속해서 더운 건가, 추운 건가 를 반복하며 적응해야 합니다. 결국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고 피로와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두통입니다. 이유 없이 머리가 무겁고 눈이 피곤하며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또 어깨와 목이 뻣뻣해집니다. 찬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 근육이 긴장하기 때문입니다. 무릎 관절이 시큰거리거나 허리가 뻐근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소화불량 역시 흔한 증상입니다. 배가 차가워지면 위와 장의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입맛이 떨어지고 속이 더부룩해지기도 합니다. 여름철 건강을 위해서는 시원함보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은 시원할수록 좋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냉방은 무조건 차갑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실내 온도는 24도에서 26도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외와의 온도 차는
5도 안팎이 가장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시원함도 느끼면서 몸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에어컨 바람의 방향입니다. 에어컨 바로 아래에서 오랜 시간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소파나 침대 위치가 에어컨 아래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목과 어깨, 무릎, 허리 부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아도 몇 주가 지나면 근육통과 관절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은 천장이나 벽을 향하게 하여 간접적으로 순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얇은 겉옷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여름에 긴 팔을 입는다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는 다릅니다. 가벼운 카디건 하나, 얇은 셔츠 하나가 체온을 지켜주는 훌륭한 건강 도구가 됩니다. 실제로 병원이나 대형마트는 생각보다 냉방이 강합니다. 외출할 때 작은 겉옷을 챙기는 습관은 냉방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습도입니다. 온도는 확인하면서도 습도는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습도가 너무 낮으면 목이 마르고 기침이 나고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반대로 습도가 너무 높으면 곰팡이와 세균이 쉽게 번식합니다. 실내 습도는 40에서 60% 정도가 가장 쾌적합니다. 요즘은 습도계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 하나 정도 준비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환기입니다. 에어컨을 켜면 창문을 닫게 되죠. 그러다 보면 실내 공기가 점점 탁해집니다. 산소는 줄어들고 이산화탄소는 늘어납니다. 그 결과 두통이 생기고 졸리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 3번, 아침과 점심, 그리고 저녁에 10분에서 20분 정도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의 환기만으로도 집안 공기가 훨씬 상쾌해집니다. 그리고 물 마시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이상하게 여름철 실내에서는 갈증을 덜 느끼게 됩니다. 땀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속 수분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는 갈증 신호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아도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한 잔, 식사 사이에 한 잔, 외출 후 한 잔. 이런 작은 습관이 탈수 예방과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조심해야 할 시간은 바로 밤입니다. 냉방병은 낮보다 밤에 더 잘 생깁니다. 잠이 들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계속 강하게 작동하면 몸은 과도하게 차가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아프고 허리가 뻣뻣하며 몸살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침 시에는 26도 전후로 설정하고 타이머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와 무릎을 덮을 수 있는 얇은 이불도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은 참 정직합니다. 무리하면 힘들다고 신호를 보내고 잘 돌보면 편안함으로 답해줍니다. 여름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은 차가움이 아니라 적당함에서 시작됩니다. 실내 온도를 조금 높이고 물을 조금 더 마시고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얇은 겉옷 하나를 챙기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올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냉방병 걱정 없는 생활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행복한 일상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